이 11만 달러를 도달해도 좀 잠잠한 분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알트가 안 가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은 비트코인을 매수를 많이 못 합니다. 워낙 지금 뭐 한 주 가격이 또 너무 비싼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많은 뭐 개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내가 적은 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평균적인 거래 대금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알트코인 쪽에 조금 더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반과 많이 다르다라는 부분들은 알트들이 많이 못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의 단독 랠리가 유지가 되다 보면은 인기가 계속해서 뜨겁기가 힘들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가 일정과는 조금 다르게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뜨거운 상황들은 아니고 이게 통상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뜨겁지가 않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요가 들어오는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물량을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들이 연출이 돼야 되는데 여전히 투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가격을 조금 더 위로 펌핑을 시킬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그래도 저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 좀 해드릴 거긴 하지만 저는 알트장 조만간 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이제 그 지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드릴 건데 사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좀 단독 랠리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를 자극을 시키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비트코인 자체의 수급은 단단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그 수급 자체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한다기보다는요. 기관과 고래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 이미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급적으로는 단단한데 또 개인의 관심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부분에서 좀 의아함을 갖게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알트 시즌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앞서서 이제 알트 시즌이 곧 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근거들이 좀 있을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엊그저께 제가 온체인 데이터 지갑 이동을 좀 봤거든요. 근데 보통적으로 비트코인이 신고가 부근까지 가게 되면 지갑 이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좀 특정적인 좀 지갑 이동이 좀 있었더라고요. 일단은 바이낸스 특정 지갑에서 지금 대규모로 비트코인 출금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비트코인의 대규모로 좀 출금이 있으면서 이런 움직임이 보통적으로 나올 때마다 통상적으로 이더리움 쪽으로 좀 많은 이동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실질적으로 축적하고 매집하는 단계에 지금은 들어갔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대량의 비트코인 출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전에 이 비트코인 대량 출금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 반대로 지금은 도미넌스가 조금씩 빠지면서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랑 비트코인 도미넌스 놓고 봤을 때 둘이 상반된 디커플링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조금씩 비트코인 쪽에 대한 자금력이 조금씩 빠지면서 그 자금력 부분들이 주요 알트 쪽으로 지금 이동을 시켜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드라마틱한 변화가 안 나타나는 부분들은 이 물량들도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결국 이걸 이제 매집을 해야겠죠. 지금 구간대에서 크게 펌핑을 주지 않고 일정 가격대 부분을 유지하면서 매집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좀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와줬었는데 지금 이게 2024년 하반기에도 굉장히 비슷한 흐름이었어요. 2024년 하반기에도 비트코인 쪽에 대한 부분들의 특정 지갑에서 대량 출금이 좀 있었고요. 그 당시에 이더리움이 역대 최고가를 또 갱신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통상적으로 비슷한 흐름들이 현 시점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과거 패턴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더리움은 지금 중장기적으로 다시 상승 추세가 강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가야 이더리움도 가는 거 아니냐라고 놓고 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도 이제 맞는 말이긴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가격을 상승 안 올려도 횡보만 시켜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떨어지지 않고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 혹은 횡보만 시켜준다 해도 그 순간 이더리움이 치고 또 위로 올라가는 연출력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이더리움이 지금 최근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퍼포먼스가 비트코인보다 더 좋습니다. 퍼포먼스 자체로만 놓고 봤을 때는 비트코인보다 지금 이더리움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더리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주요 알트코인들 계열들도 지금 최근에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이더나 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 이더리움 쪽이 움직여줘야만이 우리가 바라왔던 알트장을 좀 연출을 시켜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온체인 지갑 데이터의 출금 양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아마 이더리움을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에 있었던 자금들이 이더리움으로 또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알트의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간 이더리움 쪽이 너무나 조용한 흐름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알트 시즌이 없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표상으로도 체크를 해주셨지만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더리움을 일부 매각하고 비트코인을 일부 매각하고 이더리움을 매입했다는 소식도 좀 전해졌거든요. 그리고 ETF 플로우상으로도 최근에는 이더리움 쪽에 관한 유입이 조금 더 강하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면서 그래도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여러 요인들에서 수급이 조금은 좀 변화가 되지 않았나라는 또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도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비트코인 관련한 온체인 지표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텐데요.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현 시점에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약 한 10만 달러 정도의 지금 USD가 지금 발행이 된 상황이거든요. USD가 지금 발행이 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6개월 사이에 가장 큰 규모의 스테이블 쪽이 지금 발행이 됐다라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스테이블 쪽이 지금 발행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자금력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쪽은 말 그대로 알트코인 쪽을 매수하는 자금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들어 스테이블 쪽에 대한 부분들의 발행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조금씩 알트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력이 증가를 해주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상대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뭐 지금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축적은 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블랙록이 지금 비트코인의 일부 매각을 하고 이더리움 쪽을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불안감이 많이 증폭을 했었어요. 일전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 뭐 소위 그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뭐 이거 상폐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못 가냐? 뭐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말들이 많을 때가 거의 이더리움은 저점일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격 상승이 안 나오는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때는 도미넌스만 봐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이제 도미넌스가 지금 추세가 꾸준하게 저점 기준부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에 수급의 불안정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 도미넌스 쪽이 지금 추세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형 투자자들의 지금 오더북 자체가 이더리움 쪽으로 좀 많은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과거 사례로만 지금 지표 딱 놓고 봤을 때는 작년 11월 말에도 바이낸스가 굉장히 유사한 규모로 USD를 반복 발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11월에도 USD를 반복적으로 발행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그때가 곧바로 12월 초 알트코인 시즌이 들어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딱 한 달이죠. 불과 한 달 만에 바이낸스 쪽에서 반복적으로 USD를 발행을 시키고 나서 12월 초에 알트코인 불장이 좀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 움직임이 지금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시 시장에서 풍부한 유동성이 많이 증가를 했었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신규 수요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수순으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이번에도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는 움직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시장 유동성을 미리 확보를 한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발행 같은 경우 특히 기관이라든지 마켓 메이커들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비트코인만 너무 올라갔다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아마 조금씩 대형 마켓 메이커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은 알트코인 쪽에 지금 진입을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알트코인 랠리 우리가 많이들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그널들이 포착이 된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 챙겨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블랙록 쪽에 관한 포트폴리오도 이더리움 쪽으로의 이제 매입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시장의 알트 시즌 해석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부장님 저희가 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마지막 지표 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의 신뢰도가 분명히 높아져야 돼요. 이 신뢰도 부분들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지 혹은 높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야만이 앞으로 우리가 시장에서의 풍부한 유동성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우리가 바라왔던 그런 불장들이 연출이 될 수 있는지 여부들을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지표인데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만 하고 단 한 번도 매도하지 않은 지갑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최근 30일 동안 비트코인을 매수한 지갑 보유량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30만 9천 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30만 9천 개가 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치를 지금 달성을 해주고 있죠. 일정부터 쭉 봤을 때 2022년, 뭐 21년, 20년도, 23년, 24년 다 놓고 봤을 때
그때는 볼륨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근데 지금 2025년 들어서 가지고 볼륨,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치의 볼륨을 지금 찍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지금 단독 랠리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자금력들이 알트코인 쪽으로 계속 이동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일부 횡보를 시키면서 다른 어떻게 보면 USD를 발행을 시켜가지고 스테이블 쪽을 발행을 시켜가지고 대형 마켓 메이커들이 알트코인 쪽에 지금 진입을 계속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표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드라마틱하게 지금 추세가 막 무너지면서 알트도 못 갔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불안감보다는 이제는 조금씩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